사람은요, 정말 벼랑 끝에 서보지 않으면 자기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대단한 성공담도 아니고 처음부터 반전이 보이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내일이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한 국밥집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밤에 찾아온 단 한 명의 손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인생이란 게 꼭 무너지지만은 않는 거구나. 경기도의 한 오래된 주택가 골목.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국밥집 하나가 있습니다. 간판에는 장성국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SNS에 나올 법한 가게도 아닙니다. 아침 6시에 문을 열고 밤 9시면 불을 끄는 동네 사람들 밥집이었습니다. 이 집을 30년째 지켜온 사람, 국밥집 사장 김성호. 올해 62입니다. 성호 씨는 20살 후반에 이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다른 꿈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는 바람에 집안 생계를 맡게 됐고 그때부터 국밥솥 앞을 지켜왔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들도 하나 낳았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배 고른 날은 없었습니다. 국밥 장사에서 애 대학까지 보냈으면 됐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30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누구 편도 아니었습니다. 근처에 프랜차이즈 국밥집이 생기고 배달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가게는 점점 한산해졌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3년 전 지인의 부탁으로 보증을 하나 섰다가 그 지인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보증금 7천만 원. 그날부터 성호 씨의 인생은 소리 없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내일 법원에서 집행 나옵니다. 그 말을 들은 건 바로 어제였습니다. 가게 건물은 임대였지만 집에서 마련해둔 작은 전세금까지 모두 묶여 있었습니다. 더 버틸 힘은 없었습니다. 성호 씨는 아내 정희에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30년 동안 남편과 함께 가게를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홀에서 주문받고 설거지하고 손님에게 국밥을 내오며 항상 웃음을 잃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테이블 4개 중 손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이쯤에서 접을까? 성호 씨는 아무 말 없이 국밥 손만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해보자. 정희는 그 말의 뜻을 느낌으로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 8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아직 되나요? 중년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차림에 말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정희가 안내했고 남자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밥 하나 주세요. 성호 씨는 아무 말 없이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고기는 조금 더 넣고 국물도 더 오래 우려냈습니다. 국밥이 나왔고 남자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하네요. 그 한마디에 정희의 가슴이 묘하게 먹먹해졌습니다. 남자는 국밥을 남김없이 먹었습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이제 계산만 남았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8,000원입니다. 그 순간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지고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카드 결제가 안 되네요. 지갑을 차에 두고 온 것 같습니다. 정희는 무심코 성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매출일지도 모르는 국밥 한 그릇. 성호 씨는 잠시 남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남자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사장님. 제가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성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셔도 됩니다. 정희도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셨다니 그걸로 됐어요. 남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꼭 다시 오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가게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가게 문 앞에는 법원 집행관이 와 있었습니다. 문에는 빨간 종이가 붙었습니다. 강제 집행. 정희는 멀찍이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장님, 어제 그 남자였습니다. 상황을 본 남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지갑에서 돈을 꺼내 내밀었지만 성호 씨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제 가게 없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어제는 마지막 손님이셨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남자는 오래도록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그 남자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동네 작은 카페였습니다. 사장님, 저는 지역 노인 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센터에서 따뜻한 국밥을 정기적으로 만들어 주실 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큰 돈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국밥은 사람을 살리는 맛입니다. 성호 씨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건 국밥밖에 없습니다. 그날 이후 성호 씨는 새벽마다 국밥을 끓였습니다. 가게는 없었지만 솥에는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정희는 말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국밥은 어르신들 식탁 위에 올랐고 조용히 사람들의 하루를 채웠습니다. 어느 날 밤 하루를 마친 뒤 두 사람은 주방에서 마주 섰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라는 걸. 혹시 지금 삶이 막막하신가요?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져도 오늘의 선택 하나가 내일을 조금 다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날 국밥 한 그릇을 그냥 내어준 선택처럼 말입니다.